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 지역사회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염원해왔죠. 하지만 최근 공공의료원 예비심사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동두천 시민들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시민 약 300명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앞세워 경기도청으로 향합니다. 청사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물러서지 않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예비심사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분노하며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공공의료원 유치를 수건으로 꼽아왔습니다. 경기도에 이미 건립돼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하는 한편 시민 총걸기 대회를 열고 11만 유치 염원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유치가 좌절되자 도청을 방문한 동두천 시민들은 11만 유치 염원 서명부를 짓밟으며 분노했습니다. 동두천 시민을 짓밟지 말아라! 동두천 시민들은 건립 부지도 제안을 했고 11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 열망이 높았는데 예비심사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9만도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열흘 만에 11만 명 설명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집한 요강이나 이런 게 100% 엉망진창 잘못됐다. 그래서 혹시 어떤 것을 한 군데 염두에 두고 짬점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동두천 시민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와 만나 이번 결과에 항의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김 도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오는 9월 10일까지 도지사와 동두천 시장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공의료원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만취해 고속도로 입구로 걸어가던 여성이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의정부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 일산방향 램프 구간에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는데요. 귀가하던 서울청 소속 최인호 순경이 이를 목격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고 여성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약 10분간 보호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기 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인계돼 보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2달째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옥정 회천 신도시 발전연대와 아름다운 회천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과의 약속과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리 싸움을 벌이며 민생을 외면하는 지역 정치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양주시의회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속하고 원만한 원구성을 통해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는 각 정당과 시의회에 전달됐으며 시민단체는 정상화가 안 될 경우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대4 여야 동수로 구성된 양주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시 주택과는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호 앱을 개발했던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이번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각종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할 일들을 클릭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임차인들은 거래 필수 정보들을 분석한 보고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사항 증명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 관계와 최우선 변제 금액 등을 설명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합니다. 다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를 지금 추가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다들 힘들어하죠. 이 같은 상황에 부천의 한 스타트업이 최근 클릭 한 번에 공인중개사들의 확인 설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공공 데이터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등기 사건 변동 여부도 3시간 단위로 확인해 알려줍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무들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포함해서 책임은 많이 주어졌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번거로워졌거든요, 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원 발급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공적정보, 등기부를 포함한 공적정보들이 그냥 한 번에 원클릭으로 해결되는 서비스. 이 스타트업은 전세입자들이 고른 매물의 실거래가와 주변 물건 거래 기록을 비교하고 전세 보증보험 한도에까지 추산한 자료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들에게 매물의 깡통전세 위험성까지 분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또 전국 3만 8천여 명 규모의 전세입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의 제보와 공공데이터 체납 사실 확인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 사고를 피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과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모델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 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는데요. 건의안에는 현행법상 지하 3층 이내로 설치하게 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1층 이내로 요건을 바꾸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는 정부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역 아파트 1,682개 단지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로봇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 정부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등 필요한 행정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표류 중인 제2경춘국도의 빠른 착공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와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도 수년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인근 도로 정체가 가속화되면서 서둘러 첫삽을 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길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빨리 해야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구나. 그게 뭐 인구수가 됐든. 전문가들도 조기 착공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춘국도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의 교통량 자체를 우회함으로써 또는 통행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회적인 편익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불편한 교통망 해결을 위해 경기도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도 좀 더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물가 인상으로 5천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비. 정부의 적정성 검토도 넘어야 할 절차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는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산 증액 문제에도 여야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저 여야가 합심해서 절차를 빨리 앞당기고 또 국회 예산결산심사 과정 속에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충국도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내년 착공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한 달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2일 기준 64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명 발생했는데요. 지난 5월 22일 올해 첫 온열 질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누적 온열 질환자는 총 6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전체 온열 질환자의 21%를 차지합니다. 지난 20일에는 부천에서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9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면서 경기도 내 온열 질환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야영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의정부시와 가평군,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 위협 요소들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과 설비, 놀이시설의 안전 운영, 식품의 안전성, 캠핑장 주변 훼손 여부입니다. 경기도가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과 비교해 9,867억 원 증액된 규모인데요. 도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건설과 주거급여, 지역화폐 발행 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2,61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경기도서관 건립과 급식비 지원, 경기패스 등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1%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5월 0.07%로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6월 0.14%, 지난달 0.21%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49%로 가장 높았고 중구 0.3%, 남동구 0.24%, 동구 0.22%, 리추홀구 0.14%, 부평구 0.11%, 연수구 0.07%, 계양구 0.06%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7월 0.34%로 전월 0.47%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서구가 0.76%로 가장 높고 남동구 0.36%, 부평구 0.33% 등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 5월 4,089건에서 6월 4,060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합 만족도는 89.5%로 3월 적응 기간 종합 만족도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78.7%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3월 적응 기간 74.1%에 비해 4.6%포인트 높아진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